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문서 없는 종이라는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문서 없는 종이란 계약 문서 없이 부리는 종과 같다는 뜻으로 행랑살이하는 사람이나 아내 또는 며느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활약에 비해 적은 몸값으로 경기장에 나서고 있는 선수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펄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 공동 2위에 오른 가운데 현지에서는 토트넘과의 1년 연장 계약 보도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미디어 디애슬레틱은 토트넘이 손흥민의 계약을 1년 더 연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의 새 주장이자 공격 핵심인 손흥민은 2025년 여름 토트넘과의 계약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디애슬레틱은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에 1년 연장 옵션이 붙어있다며 토트넘이 가까운 미래에 체결할 가장 큰 계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2015년 독일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로 이적했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에서 벌써 9번째 시즌을 맞은 손흥민은 토트넘의 레전드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토트넘에서 유소년 시절을 거쳐 팀 내 최다 득점자로 이름을 남긴 해리 케인과 더불어 둘뿐인 구단 내 리그 득점왕이었고, 케인이 독일 바이에른 미넨으로 이적하면서 지금은 유일한 득점왕 출신 공격수가 됐습니다. 1992-1993 시즌에 테디 셰링엄 이후 리그 득점왕을 배출한 적 없는 토트넘은 2015-2016 시즌 해리 케인의 득점력이 폭발해 21세기 첫 득점왕을 배출했습니다. 2016-2017 시즌과 2020-2021 시즌 모두 득점왕을 차지한 케인 이후 득점왕이 더 나오지 않을 것이라 예상됐지만 바로 다음 시즌인 2021-2022 시즌에 손흥민이 23골을 넣으며 아시아 선수 최초로 유럽 5대 리그에서 득점왕을 수상했습니다. 또 토트넘 올해의 선수상도 3번 수상하며 토트넘 최고의 선수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구단 창단 이후 최초로 비유럽인에게 주장 완장을 채워주며 손흥민의 행보에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의 계약 연장 보도는 이미 지난달 한 차례 터져나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손흥민이 아직 리그 정상급 공격력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고, 손흥민이 리빙 레전드처럼 입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재계약을 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노리는 구단이 토트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화끈한 공격 축구로 유명한 알이티하드가 손흥민의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선 이런 사우디의 거액 러브콜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두둑한 연봉으로 그를 붙잡으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스포츠 탈장과 안아골절로 인한 부진을 깨끗이 털고 팀의 1순위 공격 옵션으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토트넘 신임 감독 포스테코글루가 선호하는 빠르고 간결한 공격 빌드업에서 손흥민 역할은 지대합니다. 지난 24일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풀럼전에서도 한 골 1도움을 기록하며 수많은 기회를 창출했고, 올 시즌 토트넘 돌풍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디애슬레틱은 손흥민을 제외한 다른 30대 선수들은 상당수 팀에서 퇴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을 제외한 위고 요리스나 에릭 다이어 등의 베테랑 선수들은 이번 시즌 종료 후 계약이 만료되지만 토트넘은 해당 선수들에 대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34세 측면 미드필더 이반 페리시치와 35세 백업 골키퍼 프레이저 포스터에 대해서는 토트넘이 장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쓸모가 있는 만큼 계약 등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길게 잡아두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현재 튀르키예의 갈라타사라이로 임대간 탄기 은돔벨레의 경우 2년 뒤에나 계약이 끝나지만 은돔벨레는 재계약을 받을 수 없다며 은돔벨레 완전 이적이 계속 추진될 것임을 알렸습니다. 축구 재정 전문 플랫폼 카폴로지에 따르면 손흥민은 19만 파운드, 한국 돈 3억 원을 주급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988만 파운드, 한국 돈 16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손흥민과 토트넘이 1년 더 계약하게 된다면 손흥민에게는 더 많은 재정적 이익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렇게 토트넘이 손흥민과 계약 연장을 원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메디슨과의 불화가 화제입니다. 풀럼과의 경기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장면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축구에서 가장 나오지 말아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동선 겹침입니다. 동료끼리 동선이 겹치면 호흡 불일치로 찬스를 날리거나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선수들은 서로에게 기분이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손흥민과 제임스 메디슨은 동선 겹침으로 경기 중 다툼을 벌였습니다. 풀럼과의 EPL 9라운드 후반전에 마찰을 빚었는데 결정적인 찬스를 동선 겹침으로 날린 뒤 이들은 서로에게 아쉬운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2대0으로 앞선 후반 30분, 강한 압박으로 상대 공을 빼앗은 메디슨은 슈팅 찬스를 잡았는데 메디슨의 드리블이 다소 길어 중앙 쪽으로 쇄도하던 손흥민 쪽으로 공이 흘렀습니다. 이 상황에서 손흥민과 메디슨 모두 슈팅을 원했습니다. 결국 메디슨이 다시 공을 잡아 어정쩡한 마무리를 했고 골키퍼의 방어에 막혔습니다. 득점 기회가 날아간 뒤 손흥민과 메디슨은 아쉬움을 확실히 표했습니다.
서로에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둘 다 슈팅을 할 수 있었지만 동선이 겹쳐 마이너스 효과를 낳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메디슨의 슈팅을 손흥민이 방해한 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후반 9분 추가골을 합작하며 팀의 2대0 리드를 안긴 손흥민과 메디슨 콤비는 아쉬움을 안고 후반 37분 교체됐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냉기류는 흘렀습니다.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크리스티안 로메로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메디슨은 시선도 주지 않고 그라운드를 빠져나갔습니다. 로메로가 메디슨의 팔을 잡아 손흥민과 화해를 시켜주려 했지만 메디슨이 찬바람을 내뿜으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 손흥민과 메디슨은 나란히 문제 없음을 확실히 표시했습니다. 손흥민은 제 실수였고 앞뒤 상황을 잘 보지 못했다며 메디슨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좋은 사이를 유지할 것이라고 힘주며 말했습니다. 메디슨도 우리는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손흥민과 호흡을 맞추는 것을 좋아한다고 불화설에 대해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축구에서 동선 겹침은 매우 좋지 않지만 또 그만큼 자주 나오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선수들이 의욕적으로 공격하거나 수비를 할 때 동선 겹침이 생깁니다. 완벽한 호흡을 맞추면 좋겠지만 간혹 집중력을 잃거나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선수들도 사람이기에 엄청난 훈련을 해도 실수를 범하는 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손흥민과 메디슨은 잘 풀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에서 메디슨은 복덩이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메디슨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레스터 시티를 떠나 토트넘으로 이적했는데 곧바로 부주장으로 임명됐고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소화하면서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중입니다. 메디슨은 손흥민과도 찰떡 호흡을 보여주는 중인데 이로써 토트넘은 해리 케인이 떠나면서 생긴 우려를 완전히 씻어내는 중입니다. 축구장 밖에서 메디슨은 어린 소녀를 기리는 자선 골프 대회를 꾸준하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희귀병으로 사망한 테일러를 기리기 위함입니다. 메디슨은 이번에도 자선 골프 대회를 개최했는데 새로운 절친 손흥민에게 캐디로 참여해달라는 농담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흥민은 메디슨의 자선 골프 대회 관련 질문을 받은 후 나를 캐디로 활용하길 원하지만 비행기를 타야 해 약간 슬퍼하기도 했다고 불참 소식을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클린스만호에 합류해 메디슨의 자선 골프 대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메디슨이 손흥민의 다트 실력을 조롱했습니다. 손흥민과 메디슨은 득점 이후 다트를 던지는 세리머니를 함께하면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는데 메디슨은 손흥민이 부카요 사카랑 비슷하고 관역을 맞출 만큼 좋은 실력은 아니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아스널의 에이스 사카도 득점 이후 다트 세리머니를 즐겨하는데 손흥민과 비교한 것입니다. 영국 매체 더부트룸은 메디슨이 손흥민과 사카의 다트 실력을 조롱했다고 조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메디슨은 원래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고 서로 플레이하는 걸 즐기고 훈련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와 함께 손흥민을 만나면 매일 안아주고 싶고 운이 좋게도 나는 그럴 수 있다며 돈독한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에서 해설가로 활동 중인 알레한드로 모레노는 메디슨보다는 손흥민의 존재감을 극찬했습니다. 그는 메디슨도 토트넘 호스퍼에서 좋은 역할을 하지만 손흥민은 팀의 차이를 만드는 선수며 손흥민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축구는 골을 넣는 스포츠며 손흥민이 득점을 한다면 토트넘은 승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메디슨은 이러한 골을 넣지 못한다며 비교했습니다. 승리를 물어다 주는 골을 넣는 포지션인 손흥민이 메디슨보다 더 중요하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토트넘 팬사이트 스퍼스 웹의 생각은 달랐는데 손흥민이 없을 때 골을 넣는 건 어렵고 특히 히샬리송이 부진하다면 더 그렇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과 메디슨 둘 중에 한 명만 선택해야 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메디슨을 선택할 것이며 팀에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를 증명하는 부분이라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메디슨은 손흥민처럼 많은 득점을 하지는 않지만 창의적인 플레이로 찬스 창출에 엄청난 역할을 더 높게 산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의견에 따라 토트넘의 주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손흥민의 주장 선임은 다소 의외였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손흥민이 평소에 토트넘에서 말이 많지 않았기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주장 선임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며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국 매체 더부트룸은 손흥민을 주장으로 선임한 결정에 대해 토트넘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놀랍다는 반응도 있었고 최근 몇 년간 팀의 리더십 그룹에 속해 있지 않았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즐기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은 개막전 이전에 부주장 제임스 메디슨에게 문자를 보내 원정 팬들 앞에서 둥글게 모여 우리의 일부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디슨은 손흥민이 팬들 앞에서 대화했고 정말로 그들을 움직이게끔 했다고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꾸준하게 응원을 온 원정 팬들에게 선수들을 데려가 인사를 시키면서 고마움을 전하면서 캡틴의 품격을 선보이는 중입니다. 과연 잘 나가고 있는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메디슨 선수가 불화를 극복하고
경기장에서 다시 한번 좋은 호흡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메디슨이 잘하는 건 맞지만 손흥민과 같이 뛰어서 더 잘해 보이는 것뿐이고,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면 그의 실력은 레스터 시절의 선수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메디슨은 최전방 공격수가 아닙니다.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서로의 영역을 지켜줄 때 동성겹침이라는 사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일로 메디슨은 본인의 탐욕적인 행동으로 빚어진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11월 A매치 때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 안 오고 토트넘 우승에 힘쓰도록 국대에서 잠시 빼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메디슨 등 몇몇 토트넘 선수들의 이기적 태도가 자꾸 기어나오니 손흥민 선수가 빠진 채 11월 리그를 경험해 눈물 흘리며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메디슨은 아직 멀었습니다. 축구나 인성면에서 손흥민 선수를 보고 배워야 하는데, 메디슨은 손흥민을 자기보다 미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안아주고 싶고 골프장에서 캐디로 데리고 가고 싶으며 다트 실력이 형편없다고 조롱하는 게 친해서 그런가 보다 하다가도 좀 더 생각해보면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우승까지 했던 레스터시티는 메디슨의 활약에도 강등됐습니다. 탐욕적인 행동으로 팀을 와해시키면 안 됩니다. 메디슨이 지금 이 정도 입지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손흥민 선수의 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